주식 가격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정말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아, 내년이? 네, 내년에 제일 큰 게 수요 견인. 이게 수요가 뭐 대폭발하는 거죠. 오늘 주제는 바로 버블 붕괴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도 이제 버블의 붕괴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붕괴된다는 거 아닙니다. 아직 붕괴는 아닌 거고. 예, 좀 알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이제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좀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이걸 알고 계셔야 네.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럼 그냥 버블도 아니고 트리플 버블. 요건 네. 뭔가요? 사실 뭐 네. 버블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나죠. 2008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이제 미국의 그 네. 부동산들, 담보 가치도 없는 부동산들을 담보로 해서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만들고 그렇죠. 이거를 또 우량한 또 부동산들과 같이 섞어가지고 네. 또 이상한 걸 또 만들고 맞아요. 뭐 이랬다가 한 방에 터져버린 네. 그런 사건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부동산이 주 원인이었고 네. 시장으로 치면 이제 미국에서 터진 일들인데 유럽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유럽은 미국하고 같이 이제 뭐 돈 풀기 계속하면서 네. 어떻게든 꺼진 경제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다시 재정 위기를 겪게 되죠.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그리스 뭐 그다음에 뭐 포르투갈 뭐 거기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 다 망하는 줄 알았죠. 뭐 그 정도까지 갔었고 그 바람에 이제 뭐 계속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어 왔고 대신 이제 미국은 자기들이 사고를 쳐놨지만 이제 빨리 회복했고 그리고 그런 호황이 뭐 계속되어 왔죠. 뭐 저금리 상태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유지됐고 풀린 돈들 회수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왔는데 2017년 정도 오면은 이제 뭐 한 2%대 금리 됐고 근데 2020년에 이제는 진짜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 네. 조금 뭐 금리도 좀 올리고 네. 유동성도 좀 해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뻥 터지면서 그렇죠. 다시 돈 풀기. 엄청난 양의 돈 풀기가 네. 이제 계속됐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유동성. 유동성. 저금리와 유동성. 네. 그러니까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가득하게 된 거죠.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실 금리가 조금 높으면 살 수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돈 빌려서 이자 못 갚는 기업들.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 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다 같이 살고 있고 주가도 엄청 올라와 있겠죠. 이게 이제 유동성이 첫 번째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버블을 만드는 요인 중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뭘 촉발하냐면 인플레이션을 촉발합니다. 근데 이제 이 원자재 우리가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요번에 지금 한번 뭐 TV만 켜면 뉴스 나오는 얘기들이 뭐 반도체 부족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아니, 쇼티지 네. 엄청 많이 들려요. 예. 그다음 뭐 구리 가격은 뭐 작년 대비해서 한 7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값이 지금 오른다는 말과 똑같죠. 돈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은 많아졌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유동성이 풍부해졌으니까 돈은 많아지긴 했지만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생긴다는 말은.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경기가 꽉 침체돼 있다가 경기가 살아나면서 돈들이 원자재로 몰려가요.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요. 네. 우리 불과 1년여 전에는 네. 우리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14달러 맞아요. 이런 적이 있어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할.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쪽 중동 산유국들은 이제 커다란 유정들을 가지고 있고 얘는 산유량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캐내는 석유를 누군가한테 팔거나 못 팔면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배까지 꽉 차가지고 이걸 뭐 어디다 내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배럴당 14달러씩 더 줄 테니까 제발 내 원유 좀 가져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원유는 벌써 뭐 거의 70달러도 터치하고 그랬으니까 지금 무시무시하죠. 기름 넣으러 가보시면 기름값 깜짝 놀라죠. 네. 어쨌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네. 자, 석유값이 오르면 네. 우리는 휘발유값 비싸게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리값이 오르면
뭐 예를 들어서 구리를 제일 많이 쓰는 모터 같은 것들 생산하는 데 들어가 보면 모터값 올려야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대신 이런 그 원자재와 직접적인 영향이 좀 덜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잊혀진 산업들이 있죠. 여행, 뭐 크루즈라든가 뭐 항공, 뭐 이런 데들은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쪽 수요도 한꺼번에 네.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버블입니다. 네. 이거를 수요가 견인하는 네. 버블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마포 이 근처 네, 보면 근처. 예, 그 음식점들 많잖아요. 네. 음식점들 많이 있는데 여기 가보면 문 닫은 데들 많잖아요. 예, 저기 한화 저쪽 오벨리스크 가보니까 지하를 다 폐쇄해 버렸더라고요. 아 진짜? 예, 확진자 나왔나 봐요? 아니요. 음식점을 안 해요. 안 해요. 힘들어서. 예. 다 빠져나간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네. 음식점들을 다 그냥 폐업한 수준이고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이 코로나 딱 이제는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다니세요 그러면은 네. 호텔에도 한번 가서 스테이크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뭐 어디 또 유명한 음식점들 같은 데는 좀 미리 예약해서 즐기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또 뉴욕행, 뭐 유럽행 비행기 티켓 끊어야죠. 예. 보복 소비.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문 닫은 데도 있지만 문 닫지도 못하고 뭐 손해를 봐가면서 혹은 근근히 지금 유지만 하는 그런 가게들 같은 경우 갑자기 예약이 터지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예약이 막 갑자기 폭발하면 좀 본전을 찾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네, 그러려면 가격을 좀 올려야겠죠. 네네.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합니다. 자, 돈이 많이 풀렸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물건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수요가 확 늘어버리는 상황이 온다는 건 역시 이것도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미국의 그 크루즈선 운영하는 회사에서 지금은 못 가니까 2023년에 세계 여행하는 그 상품을 예약을 받았어요. 600명 정도. 제가 금액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8억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순식간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예약이.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네.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요소들이 있죠. 네, 유동성, 원자재 가격, 수요의 폭발. 네, 그렇게 되면 이 통화당국으로서는 뭐를 할 수밖에 없냐면 네.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 이 통화가 거의 휴지가 되어 간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네. 이걸 억제를 시키려면 금리를 인상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도 정확한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다라는 게 이 트리플 버블의 핵심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어쨌든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에 있는 돈을 풀린 돈을 좀 다시 이제 들고 오는 거잖아요. 예, 유동성 회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아까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0%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돈 갖다 쓰면 돼요. 빌려서 조금 이자 내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자를 뭐 1%, 2%, 3%, 4% 계속 올라간다고 보세요. 그럼 그 회사 문 닫아야죠. 부담스럽겠죠. 네. 근데 이게 개인도 똑같습니다. 개인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는데 특히 큰 돈을 빌릴 때 우리가 뭐 할 때 이렇게 돈을 빌리냐면 아파트? 네, 부동산이. 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영끌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비율로 높은 금액을 투자를 은행이나 이런 데서 차입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해 놓으면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은 별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월급 받아서 이자 내지 뭐. 그렇죠. 조금 돈 남는 거로 그냥 어렵지만 이걸로 먹고 살면 되지. 근데 갑자기 금리가 2배가 됐어요. 그러면은 월급 받아가지고 이자도 못 내네? 이런 상황들이 오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물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지금은 어쨌든 버블의 단계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어느 정도 단계인 건가? 아직 이제 터지기 붕괴 직전까지는 안 간 거잖아요. 지금. 아직 꽤 많이 남았다고 보고 네. 저희는 이제 책에서는 네. 2023년은 넘어가야 네. 버블이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놨고 네. 그 전까지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동성, 네. 원자재 슈퍼사이클, 네. 그 다음에 수요 견인 물가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유동성이 높다? 이건 뭐예요? 쓸 돈이 많다잖아요. 신나는 구간이에요. 사실은 이 버블은 뭐 나쁜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터질 때가 나쁜 거지 너무 부풀어서 그 이전에는 아주 좋죠. 뭐 유동성 풍부하고 뭐 국가에서 뭐 돈도 나눠주고 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나 하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죠. 뭐 전 세계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아니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자재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이건 뭐냐면 달라는 곳은 많은데 내 물건 지금 못 만들어서 못 팔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이 뭐 잠깐 쉬기는 했지만 어쨌든 반도체 같은 경우 뭐 없어서 못 판다. 이보다 좋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가격 올려가면서 계속 수익을 높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수요가 많다? 이것도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를 지나치면 결국 통화당국은 돈을 땡겨 갈 거고 네. 그러면 피해를 볼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 수 있다. 나는 과연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뭐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에 아파트에 부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이제부터는 해 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2021년 4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23년에 버블이 붕괴가 온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네. 그러면 2021년 4월부터 2022년 말 연말까지는 이 단계는 뭐 지금 버블이 더 커지는 단계인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그냥 이대로 유지되는 단계인 건지? 통화당국은 적정한 뭐 버블이 잔뜩 커져서 뻥 터지는 걸 원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정을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준비제도하고 연방은행하고 조금 엇박자를 내요. 연방준비제도는 걱정하지 마. 금리도 안 올리고 돈 풀기도 계속 할 거야. 뭐 이런 뉘앙스고 하지만 연방은행은 거기 가면 이제 카플란 총재죠.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내년이 되면 돈 풀기는 확실하게 줄여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투자자들은 좀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런 두 가지 목소리가 같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투자할 때는 항상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거를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내년 말까지는 뭐 대략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특히 다른 나라는 별로 신경 쓸 게 없고 미국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한 일보다 영향력이 더 커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 세계에 나가서 뭐 위험자산이든 뭐 건전한 자산이든 투자됐던 돈들이 위험자산부터 싹싹싹싹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 가요. 네. 돈 더 준다는데 네. 이자 더 준다는데 미국으로 가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1997년 그 외환위기가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돈이 빠져가지고 다 곳간이 텅텅 비어요. 그러면은 큰 문제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돈을 붙잡아야 돼요. 그냥 우리나라 조금 우량하지 못한 자산에 투자된 거 거기에 그냥 좀 붙어 있어. 뭐 예를 들면 이자 더 줄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리를 더 올려야 돼요. 미국보다 더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하는 거에 네.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한테도 오는 거죠. 전 세계에 다 갑니다. 똑같이. 중국도 지금 그걸 두려워하고 있죠. 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 네. 부동산 시장도 버블이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버블이죠. 네.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이거를 뭐 부동산의 가격을 누가 정해놓고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좀 어렵긴 한데, 네. 그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PIR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주요국 도시들을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서울하고, 뭐 영국의 런던, 뭐 동경,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높은 것 같아요. 여기보다. 실제 지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 부동산은 지금 위험한 구간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위험한 구간에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고,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도 부동산 버블 경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데는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난 그 2008년 금융위기를, 우리는 좀 금융위기가 아니라 그 부동산 위기를 우리를 잘 모르고 지나갔어요. 네. 근데 여기는 충격이 엄청났거든요. 그때 이런 부실한 담보를 가지고 있던 것들은 거의 많이 정리됐고, 실제로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거기에 들어간 대출도 뭐 양이 늘고 그래도 다 우량자산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완전히 버블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반대편에 있는 주식 쪽은요? 주식은 아시잖아요. 우리 작년에 어땠는지. 그렇죠. 작년에 진짜 저도 1990년 이후로 네. 이런 시장을 거의 본 적이 없는 느낌이에요. 엄청 급등했죠.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우리도 똑같지만 뭐 삼성전자 2배, 뭐 주가지수 바닥일 때 생각해 보면 뭐 1,450쯤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2배도 더 올랐죠. 그렇죠. 연말에 2,900 찍고 올해 지금도 그런 상태예요. 지금 100 중반쯤 와 있죠. 그 다음에 미국도 그랬어요. 네. 미국도 뭐 연초 대비해서 50%고 뭐 제일 낮았을 때 대비, 폭락했을 때 대비해 보면 2배 이상 다 올랐죠.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 뭐 대략 한 뭐 10% 정도 상승해야 맞는데 50%, 100%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표가 조금만 안 좋아도 네. 매물이 쏟아지죠. 그래서 뭐 몇 달 전에 한 달 전쯤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거 뭐야 뭐 이런 네. 경험을 하게 됐고, 사실은 지금이 정상적인 주식시장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그 주식 가격은 급등한 상태에서 크게 뭐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버블이 많이 끼었죠. 끼었는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갈 주식과 못 갈 주식들이 이제 뭐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겠죠.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다 이제 정말 큰일 나니까. 그게 이제 시장이 작동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유동성은 풀려 있고 지금도 계속 풀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또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또 내년부터 계속 또 돌아갈 거고, 또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제 기업들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거고, 또 서비스업까지 이제 확 마스크 벗고 돌아다녀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면 더욱더 경제는 좋아지는 분위기로 계속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히 지금 잠자고 있던 주식들까지 다 깨어나서 움직이고, 또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도 늘고, 소비가 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경제가 정말 천국 같은 분위기로 바뀌어 갈 겁니다. 점점.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좀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갈 여지가 꽤 많은 것 같네요. 저는 빠진다고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주식 가격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정말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아, 내년이? 네, 내년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올해는 골라가며 가는 거예요. 골라가며 가는데, 사실 내년을 예측하기는 되게 쉬운 일은 아닌데, 무엇보다 내년에 제일 큰 게 수요 견인. 이게 수요가 뭐 대폭발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몇 개국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을 준비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1등이고, 그다음에 뭐 미국과 영국이 이제 뒤따라가고 있고, 뭐 다른 나라들, 조그만 나라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나라들 보면 이 경제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좋아질 거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저축률 이런 것도 한번 잘 지표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미국 저축률은 5% 정도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95% 버는 거 쓰고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35%도 넘어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여기 쌓여있는 그 저축된 돈들 다 한 번에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다 어디로 가겠어요? 물건 사는 데 쓰고 여행 가는 데 쓰고 다 이렇게 되니까 이 상황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좋은 거이기도 하고 나쁜 거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버블이 좋은 거이기도 하고
나쁜 거이기도 한 것처럼 네. 이게 적절한 수준이면 괜찮은데 도가 지나쳐서 어느 선을 넘어가면 네. 전혀 다른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럼 버블 국면, 이런 버블이 조금씩 계속 더 커져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이게 버블 2009년부터 네. 조금씩 생겨난 버블들이 네. 돈풀기로 이게 그냥 돈풀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은. 그랬는데 지금 원자재 슈퍼사이클하고 네. 수요 견인 물가까지 겹치면서 이제 세 번째 게 지금 계속 커져갈 겁니다. 위대한 기업은 늘 바뀌지만 늘 존재합니다.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 부자로 사는 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복잡한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을 찾아 성공 투자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관점입니다. 나만의 관점이 필요한 순간 우리가 봐야 할 책은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님이 쓴 강방천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과 함께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강방천의 관점을 담고 있는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는 펀드 투자 에셋플러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